책을 읽을 때에는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따라서 읽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관통하고 있는 실마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괴물 같은 악을 저지른 자는 왜 괴물이 아닌가? 그렇다면 20세기의 핵심적인 정치적 현상은 무엇이고 20세기를 하나의 독특한 세계로 만들어 놓은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체주의입니다. 나치즘, 볼셰비즘으로 대변되는 20세기는 나치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고 볼셰비즘에 의해서 굴라크에서 수많은 노동자들, 농민들이 사라진 것처럼 이런 대규모의 인종 학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20세기가 던진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천착한 사상가가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전체주의는 한나 아렌트 사유의 출발점이었고 종착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작업을 할 때는 그 효과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본질적인 것은 나는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이해한다는 것에는 쓴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이해의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I must understand.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인류 역사상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던 전체주의,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아주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였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전체주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한나 아렌트의 사유의 출발점이었고 이 과정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탄생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뉴요커의 특파원으로서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참관하면서 이것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를 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연상시키는가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부재이기도 한 악의 평범성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체주의 정권의 핵심이라고 그럴 수 있는 홀로코스트를 갖다가 대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600만여)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이 홀로코스트라는 전대미문의 전체주의적 사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41년부터 45년까지 유럽 유대인의 약 3분의 2가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유럽의 오랫동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최종 해결책이라는 이름으로 홀로코스트가 자행된 것입니다.
아이히만은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 겸 홀로코스트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집단 수용소로 옮기고 학살의 장소로 옮긴,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공장으로 옮긴 주범이었습니다. 자, 이런 홀로코스트의 주범인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론을 합니다. Do you plead guilty or not guilty to count 15 of the indictment? Like children? No, of course not. But I had nothing to do with that. I did not deal with the extermination. 자, 한쪽에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유대인 대학살이 있습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악마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 범죄를 저지른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이히만은 괴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악마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지만 어떻게 악마 같고 괴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악행은 악행자의 특정한 약점이나 병리학적 측면 또는 이데올로기적 확신으로 그 근원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그 악행자의 유일한 인격적 특징은 아마도 특별한 정도의 천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않고 또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에 앞서 있었던 경찰 신문에서 보인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에서 사람들이 탐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특징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그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어리석임이 아니라 흥미로운 사유의 진정한 무능력이었다. 한나 아렌트가 법정에서 지켜본 결과 아이히만은 괴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괴물 같고 악마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가 괴물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라는 한나 아렌트의 명제를 통해서 마치 아이히만을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렌트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유할 줄 모르는 무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히만은 전형적인 하위 중산층에 속하는 평범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네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는데요. 1932년 나치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적극적인 이데올로기의 확신자로서 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나치당에 가입하고 난 다음엔 친위대 중장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을 이주하고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숨어 살다가 1950년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으로 생활을 합니다.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아이히만의 첫 아들인 클라우스가 사귀고 있는 여학생이, 소녀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히만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1961년 4월 11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어 1961년 12월 15일 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듬해인 1962년 6월 1일 날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이히만은 자기 자신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강변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히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았다. 사실 아이히만이 고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생활을 할 때 유대인 사학가의 딸인 양 어머니의 친척의 도움으로 외파는 자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히만은 이 양어머니의 사촌이 이민 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히만이 유대인을 싫어하지 않을 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이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을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민시키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협동 작업 라인이라는 정책도 고안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마치 제빵소와 연결된 방앗간과 같은 자동화된 공장이다. 한쪽 끝에서 당신이 어느 정도의 재산 공장, 가게 아니면 은행 계좌를 가진 유대인을 집어넣으면 다른 끝에서는 당신은 2주일 안에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라고 쓰인 여권만을 갖고 나오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아이히만은 스스로를 이렇게 변론합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을 결코 죽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어떤 인간도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다. 아이히만은 자기를 변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칸트의 의무에 대한 정의에 따라 살았다. 칸트 그러면 도덕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의 핵심인 정언면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의지의 원칙이 항상 일반적인 법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 말은 내가 행위할 때 기준으로 삼는 원칙이 다른 사람들도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건지를 검증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히만에 의해서는 히틀러의 지도자 원칙으로 뒤바뀝니다. 만일 총통이 당신의 행위를 안다면 승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알아서 순종하고 알아서 복종해라. 너에게 직접적인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알아서 기어라. 이런 관점에서 아이히만은 이렇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나는 신 앞에서는 유죄라고 느끼지만 법 앞에서는 아니다. 나는 무죄다. 여기에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변론을 들으면서 창의적인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마와 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체주의의 진정한 원인을 인식하지는 못하게 된다. 악마와 괴물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전체주의를 이야기하고 홀로코스트를 가져온 것인가?
이것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전체주의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 왜 독일인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인가? 어떻게 유대인은 자신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에 협조할 수 있었는가? 왜 그들은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자신들의 죽음을 향해 걸어갔을까? 왜 이런 전체주의 정권에 거대한 저항과 반대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가? 이 법정에 오고 가는 공방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했다. 그의 말을 오래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하는 데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떤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과 다른 사람들의 현전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는 무능력, 이것이 생각의 무능력이고 말할 줄 모르는 무능력입니다. 실제로 아이히만은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가 말하는 말들은 주로 관용적 표현이나 선전 문구, 공허한 상투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관청 용어가 나의 용어이다, 나의 언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자기 기만을 하게 되고, 이런 자기 기만은 현실과 분리를 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자 한다고 그런다면 자기의 말도 아마 매일 반복되는 상투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히만은 진정으로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점심 때는 무엇을 먹지? 내일은 누구와 만나가지고 이러저러한 대화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한나 아렌트가 생각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덕적 판단의 전제 조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되면 결과적으로는 도덕적 능력이 박탈당합니다. 아이히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한 번도 그의 상급자나 동료에게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을 들은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법적인 인격을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집단 수용소로 이송하려고 압송을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치 친위대에게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항상 지시받았습니다.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너는 내일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유대인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송해야 된다. 판단의 무능력에 빠진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는 전혀 다른 양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덕성이 철저하게 상실된 새로운 전체주의적 인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히만은 단지 유대인을 갖다가 수송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결과가 600만 명의 학살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을 뒤집어 엎으면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홀로코스트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